자,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귀갑 창을 이제 마름질을 해서 이제 도면까지 끝냈으니까 오늘은 이제 살대를 이제 썰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마름질이 끝나면은, 마름질이라는 게 이제 이런 울거미에다가 선을 긋는 자체가 마름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름질이 끝나면은 한 절반질은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름질할 때 꼼꼼하게만 해놓으면은 우리가 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 대신 이 마름질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연필 이제 쓰는데, 연필 쓰면은 너무 칼금이 두꺼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세한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금극기 칼로 하는데, 이제 뭐 대목 같으면은 목칼이라고 해서 목칼로 쓰는 거고, 우리는 손목은 이제 연필보다 더 가는 칼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금으로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칼금은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약간 칼금을 그리면은 소나무가 다시 오그러드는 경향이 있어서 칼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겨울에는 괜찮은데 이제 약간 습도가 있을 때는 칼금 자체가 굉장히 오그라들어서 안 보여서 좀 실내에서 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야외에 설 때는 금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등도 켜고 하는데도 이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기 위해서는 이제 칼금을 이제 그려서 이 칼금에서 다시 얘를 이쪽에서 다시 복사를 해와서 다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손목할 때는 칼금 하나를 중요시 여기는 게 그만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세한 미세하고 자세한 칼날을 쓰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손목이 연필보다는 미세한 칼날을 많이 쓴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미세한 칼날이 숙달이 안 된 사람은 연필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연필을 좀 가늘게 뾰족하게 깎고 연필은 딱딱한 거, 보통 2H짜리 이런 것 정도 써가지고 연필 심이 두꺼우면 안 돼. 두껍지 않게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익숙지 않은 칼날 금이 익숙지 않은 사람은 연필금을 써도 이제 무방은 해요. 그래서 연필금으로 썼다고 해서 뭐 부정확한 건 아니고, 연필금으로 또 숙달이 되면은 또 그만큼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생활목공에서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이제 쓰는 게 괜찮아요. 꼭 뭐 한쪽에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뭐 정식 우리가 이제 문화재라든지 중요한 거 할 때는 정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 생활목공에서는 자기가 편한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연필금이 편하면 연필금으로 하고, 칼금이 편하면 칼금으로 하고, 이제 볼펜이 필요한 사람들은 볼펜으로 가도 되는데, 그거는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오차는 허용 오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1, 2mm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오차 범위 내에 듭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먼저 번에 살을 이제 귀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이렇게 이제 마름질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톱질을 할 거예요. 우리가 톱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톱질 할 때는 이제 앞전 수업에서 했듯이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이 톱은 이 정면에서 봤을 때 톱을 이렇게 삐따닥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내 정면에서 봤을 때 톱을 자세가 중요해요. 이 톱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요 정정 접어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자세 여기 정자세로 해서 정자세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금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대로 금까지만 이제 정확히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요 촉이 6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톱이 1mm라도 더 들어가면 굉장히 촉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톱질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내 콧날을 여기다 맞추고 좌측 눈이 이면, 우측 눈이 이면인데, 얘가 삐뚤어지나 안 삐뚤어지나를 잘 봐야 돼. 그래야 여기 직각으로 딱 해서 요 직각이 정확하게 여기 직각으로 딱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안 되니까, 이 직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콧날을 여기다 맞추고
이쪽 눈이 이면, 이쪽 눈이 이면에 안 보여야 돼. 이게 이렇게든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쓸 때 염두에 두고 생각에 염두에 두고 쓴다고 하면은 이 손 자체가 이 손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얘가 수평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예,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손 자체가 나중에 수평을 잡아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살이 여기 가로살이기 때문에 덧필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필장은 이제 절반보다 1mm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절반보다 1mm 더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이제 검무게를 그려놨어요. 여기 검무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 검무게까지만 이제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만 잘 쓸어주면 돼요. 수직으로만. 이게 이제 내려가면서 안쪽이 좁아지든지 넓어지든지 하면 안 되니까 수직으로만 잘 쓸어주면은 수직으로만 잘 쓸어주면 돼. 항상 쓸 때는 항상 왼쪽부터 쓸고 또 돌려서 왼쪽 쓸어야 돼. 그래야 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이 톱이 노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서 또 오른쪽부터 쓸게 되면은 톱이 금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문살 간격이 넓어져서 안 맞으니까 항상 문살에 왼쪽부터 쓸고 또 왼쪽 쓸고 그러면은 요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서 톱이 돌기 때문에 문살이 정확히 맞아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왼쪽 쓸고 왼쪽 쓸고. 지금 왼쪽을 쓸었기 때문에 또 왼쪽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를 쓸어서 하나를 마감을 하고 하나를 쓸어서 하나를 마감하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가죽칼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길게 잡으면 항상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짧게 잡고 직각면이 이쪽에 이 사선면이 이쪽으로 되게 이거 잡고 누르지 말고 누르면 안 돼. 이렇게 살짝 대고 그냥 요 칼날을 살짝 대고 그냥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그리고 좌우로 그냥 살짝 대고 좌우로 흔들어주는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얘를 너무 지나치게 힘을 주게 되면 얘가 안 떨어져요. 눌려갖고. 그러니까 힘을 주지 말고 살짝 대고 그냥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나치게 힘을 이제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사고도 나는데 꼭 그런 걸 힘을 주면 없어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보면 금보다 지금 마감이 여기 남아 있잖아요. 지금 여기 금까지 따져야 되는데 이 금이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 금부터 남아 있는 거는 칼을 근데 그냥 하게 되면 여기 다치니까 이 손을 이렇게 얘를 밀어서 여기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는 뒤에다 이렇게 작은 나무를 하나 대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거 이렇게 꼭 뒤로 대고 그러면은 안전사고도 날 수가 없고 하고 그때도 마찬가지 이 끈을 너무 지나서 여기 잡고 오면 이게 위험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 끈을 짧게 잡아야 돼. 요 고리가 짧게 항상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우리가 목공을 해도 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나온다고 하면 안 좋으니까 항상 공구는 아무래도 날카롭고 끌이라든지 톱이 날카로우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써줘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요 금까지 지금 정확히 다 따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양쪽 장부가 있기 때문에 장부를 이제 하나 키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마감을 하기 때문에 장부 킬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장부 킬 때도 이쪽에서 역시 절반 키 한쪽에서 다 키면은 얘가 비뚤어질 수가 있으니까 절반 키고 절반은 또 뒤 돌려서
얘는 4자리 살인데 얘가 너무 두꺼우면은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얘는 항상 선을 중앙선을 타고 와서 얘는 선을 촉이 부드럽게 될 수 있고, 근데 톱이 여기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살부 4자리 살보다 이게 좁기 때문에 여기 요 톱 등이 없는 쪽에서 여기서는 마감을 기면 얼마든지 무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여기.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여기는 이 등이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등이 닿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긴 걸 때는 여기 등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부분씩 천천히 우리가 마감을 하고 하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됐지. 이 부분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쐐기가 박혔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안 끝났는데 이 부분이 쐐기 박힌단 말이죠. 쐐기 박힐 때는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쐐기 박힌단 말이에요. 쐐기가 또 잘 봐야 돼. 쐐기를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느냐. 예. 쐐기 방향이 이제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잘 봐야 돼. 그러면 쐐 방향이 어디에 지금? 이 방향이 아니잖아. 이 방향이란 말이야. 여기다 쐐기를 선을 넣어줘야 돼.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쐐기 방향에다 쐐기 방향이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거든요. 그럼 이 방향이냐 이렇게. 근데 쐐기 방향이 이게 아니고 이 방향이란 말이야. 이 방향이니까 쐐기를 이렇게 여기 쐐기 선을 한 가운데다가 미리 톱을.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할 때 여러 번이 손이 이제 덜 가게 할 때 이렇게 얘는 눈으로 봐서 이렇게 한 가운데다가 3분의 1 정도 이렇게 톱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쐐기 들어갈 차례를 이렇게 미리.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얘를 다 해놓고 하면 또 번거롭고 또 이 부분을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할 때 한 부분 하고 넘어가면 편해요. 항상 장부가 얘는 4자리 장부가 빡빡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중앙선을 타고 가라는 거예요. 얘를 헐거워져야 되니까 한 가운데를 이렇게 선을 한 가운데를 타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선 가운데 타고 가면 살 장부가 6mm가 아니고 뭐 이제 5.78 되겠죠. 그래서 6mm 끈을 팠을 때 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미리 사소한 거라도 미리 해놓으면은 나중에 선이 그려 있기 때문에 선대로만 톱질을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잘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대로만 해주면 돼요. 여기도 이제 이번에는 쐐기 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쐐기 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쐐기 선을 나중에 안 넣고 나중에 끌로 쳐서도 하는데 뭐 끌로 쳐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또 다시 끌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이렇게 약간의 삐뚤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미리 이 톱선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